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아마 이 선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면 아예 잊고 있던가.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아요. 이거 언제 하나 했어요. 제가 이걸 언제 할까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외질입니다. 이게 저도 하기가 애매한 게 왜냐하면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거 아시죠? 베일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있었을 때 레알 팬들이랑 비레알 팬들이랑 의견이 굉장히 달랐어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베일 쌍놈 새끼 이런 느낌이었다지만 제3자 팬들은 야 김중계 간만 되나 같이 대하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그러면서 레알 팬이랑 오히려 레알 팬 아닌 분들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외질의 비판 여론이 큽니다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은 갈려있는 감이 있고 이 역시 또 제3자 팬들은 외질 아스날 레전드 아니야? 대우 같이 하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폼이 떨어져도 간간히 좀 그래, 뛰게 해주면서 좀 살려줘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가끔은 저는 이제 이따 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아스날이 너무 안 좋을 때마다 그래도 얘보다는 외질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는데 일단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질이 마지막으로 경기를 뛴 게 19-20 시즌 3월 7일입니다. 야, 거의 좀 있으면 1년이에요. 좀 1년이네. 좀 있으면 1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3월 7일이니까 4, 5, 이렇게 6, 7, 못했어? 8, 9, 10, 11 좀 한 8달 됐네. 물론 코로나로 뭐 중단된 시기도 있었지만 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으니까 뛸 수도 없었죠. 이렇게 급박하게 시즌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아예. 네. 네, 왜냐면 이제 명단 제외가 됐으니까 뛸 수가 없죠. 25인 스쿼드에 안 음. 들어갔으니까. 그 마지막 웨스트햄전에 89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는 선발 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만 따졌을 땐 28경기가 진행이 됐고 어쨌든 간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35만 파운드짜리 팀 내 최고 주급자일 뿐만이 아니라 EPL 내에서도 최고 주급 수령을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이 선수가 지금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있다. 지금 외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가 무슨 해고됐던 거너사우루스 외질이 임금 지불할 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 막 뭐 그런 얘기 있었고 그 공룡 있잖아. 걔가 일시적인 해고를 당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SNS로 내가 저기 돈 낼게 막 이런 얘기하고 했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건 좀 우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거너사우루스가 다시 복귀가 됐어. 어. 왜냐면 일시적인 해고였었거든. 그런 다음에 복귀했어 반가워 막 이런 얘기하고 무슨 어떤 그 미국의 그룹에 경영 자문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외질 운전하다 속도 위반에 걸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킬로미터랑 마일이랑 헷갈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영국에 산 지가 얼만데. 그렇지. 어쨌든 네. 그리고 여러분 축구 선수 5명으로 우리 스쿼드를 짜봅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그거 했을 때 누가 될 것 같은가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축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여하간에 이런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BJ 같은 느낌인데? 지금 딱 하는 스트리머. 스트리머 포트나이트 하고 그랬었잖아. 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의 명단체가 됐을 때 이제 기사화가 됐었던 게 그거였어요. 최고 주급자 외질과 소크라티스가 명단 제외됐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아스날이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잘 됐다면 포함을 시켰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서 좀 안 된 감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근데 또 이 논 홈그라운 선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다 필요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제외를 시키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둘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아스날은. 그리고 소크라티스는 실질적으로 매각 작업이 굉장히 깊이 이루어졌는데 그 매각 작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명단 제외가 된 거고 네. 그건 외질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외질은 매각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나갈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네네. 뭐 어쨌거나 아르테타는 이 명단에서 외질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외질에 대해 소크라티스는 몰라도 외질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외질이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이야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지만 독일과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였던 선수인데.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거죠. 뭐냐면 그 전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뛰었거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네. 일단 한번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르테타가 얘기하기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다.
내가 외질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외질은 지난 시즌 몇 시즌 동안은 정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였으나 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테타 인터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꼬집는다거나 단언하거나 단언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벵거도 이런 식의 인터뷰를 많이 했고 아르테타도 이런 식의 인터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 이후에 외질이 공식 성명을 냅니다. 공식 성명에서 보면 PL 스쿼드에 빠지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네. 좀 실망스럽다. 재계약 이후에 2018년 재계약 이후에 나는 아스날에 충성했는데 그 충성에 대해서 보답받지 못해서 슬프다. 그리고 런던은 아직까지 내 집처럼 느껴지고 아직도 내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다. 나는 내 아스날에서 8번째 시즌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울 것이다. 싸울 것이다. 네.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 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비인도적인 행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형도 아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아스날이 지금 외지를 명단 제외시킨 거에 대한 이유를 혹시 중국 위구르와 관련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은 뭐 터키와 관련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겠다 이 그렇지. 얘기잖아 한마디로. 근데 본인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추측할 수 있죠. 아 외질은 구단이 나를 제외시킨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발언을 이 아스날이 위구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12월입니다. 외질이 네. 그리고 아스날이 외질을 아르테타를 선임한 거는 박싱데이 12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0경기를 썼습니다. 계속 썼어요. 아르테타는. 네. 그러니까 외질이 위구르와 관련된 발언을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는 사실 틀린 얘기죠. 왜냐면 아르테타는 실제로 10경기를 썼어. 그 이후에 쭉 썼어요. 본인이 부임한 다음에 외질을 지속적으로 선발 기용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명단 제외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여러 언론들과 그다음에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 정도의 이렇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서 또 각각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도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이슈. 네. 위구르를 다 지지했다기보다 사실 명확하게 보면 위구르 중에 무슬림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일부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또 중국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 이후에 아스날이 사실 중국에서 좀 문매를 맞았어요. 경기 중계해 놓은 걸 취소를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네. 세게 나간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본인이 뭐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건 아스날 팬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위구르 무슬림을 뭐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뭐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터키 에르도안이랑 굉장히 절친한 사이거든요. 근데 에르도안은 완전 독재자예요. 네, 맞아요. 전쟁 광이라는 표현까지 봤습니다. 그럼 네가 얘기하는 그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지탄은 도대체 뭐냐? 에르도안이랑은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위구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약간 그건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위구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아르테타는 출전을 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 명단 제외를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물론 영향이 없진 않을 거라고 봐요. 구단 입장에서 왜 이렇게 튀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니까. 피곤하잖아. 축구만 집중해. 정말로 진짜. 네. 이런 것도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주급 삭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페이컷을 요구를 했죠. 근데 공개적으로 외질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페이컷을 거부하는 거는 선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수들 주급 깎은 다음에 다른 이적 행위야. 그다음 막 여러 가지는 다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수들의 주급을 깎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팀의 다른 스태프들을 보존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해고 소식도 있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명단 제외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뭐 외질이 페이컷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류. 세 번째, 거너사우루스. 네. 아까 그거에서 막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외질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허. 진짜로 건너사우루스에 대해서 본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이 그 연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구단과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내가 줄게. 해고시키지 마라. 라고 하면 되는 거를 네. 본인이 SNS에 남겼다는 거는 난 이건 구단에 대한 저격과 그렇지. 그냥 내 액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스날 전문가와 현지에서는 이거 아스날 연맥이는 거야. 이게 진짜 구단을 위한 거니? 구단을 쪼잔하게 만든 거야. 그렇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외질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나는 만약에 진짜 외질이 이 건너사우루스를 위하는 거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봐. 이 문제에서만 제가 말해볼게요. 제 네. 느낌. 네. 이 문제에서 그냥 제 느낌 뭐냐면 제가 만약 구단에 관련된 무슨 고위층이다라고 네.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G폼이나 올리지. 그래. 별의 별거를 다 신경 쓰네. 네 축구나 잘하지라는 얘기를 사실 구단 입장에서 할 수밖에 그래, 없거든. 별의 별걸 다 신경 써. 35만 파운드짜리 실력은 아니었잖아. 네.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네. 물론 거너사우루스가 해고되는 데 있어서 아스날 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렇지. 구단 뭐 하는 거냐. 아니 선수들을 그렇게 막 빵빵 영입하면서 얼마 된다고. 이 얘기도 할 만해. 네네. 근데 진짜 위하는 거라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는 난 구단을 정말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쨌든 아스날의 레전드 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팀을 위한다면은 가서 아니 저 이거 그 사람 뭐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구단이? 그럼 내가 낼게요. 네, 그럼 제가 낼게요. 같이 한번 그냥 합시다.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 난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정말 폼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폼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질의 폼에 대해서는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심해요. 경기당.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특히나 뭐 강팀이랑 압박이 센 팀이랑 했을 때는 전혀 뭐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근데 그것도 있어. 만약에 외질이 나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아스날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축구를 원한다면 나가면 돼. 근데 왜 못 나갔냐? 주급을 깎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본인이 주급을 깎을 의지가 없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스날도 그럼 안 쓰는 것도 구단의 그냥 의지야.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상황은 완전 다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가 베일 느낌이 나. 그래 베일이랑 약간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한데 크게 봤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만한 게 저도 외질에 이따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겠지만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외질이라도 넣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도 외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제를 가지고 있다가도 아우 하는 것들 보면 진짜 차라리 외질이라도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나오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메리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외질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헌신이나 어떤 태도가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훈련 태도와 관련해서는 되게 상반됩니다. 누군가는 이 외질의 트레이닝 세션에서 퍼포먼스가 훌륭하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조금 모자라다. 라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다르니까. 네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아스날의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외질 얘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지. 나올 수밖에 없어. 못하면 외질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아니 어쨌든 외질이 조일록보단 낫지 않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또 외질이 뭐 기복이 심하다 하더라도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또 약팀 중하위권 팀 들어갈 때는 또 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아스날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저는 위구르나 아까 그 터키 얘기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단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야? 부담된다고 봐.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만약에 5가지 이유가 뭐 100개 있다면 저는 이것도 한 10 정도는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축구나 잘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네. 그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너사우루스 이런 것도 축구 외적인 것 좀 입 닥치고 좀 있어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급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 있죠. 다들 한다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구단도 쪼잔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구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거는 축구를 못해. 만약에 외질이 진짜 뭐 한 케빈 데브라이너 반만 해봐. 누가 하나 빼! 야 일단 써! 왜냐하면
성적에 대해서 급한 건 아스날이랑 아르테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를 이득이 감수하기에 이득이 없고 추가적으로 하나. 35만 파운드의 주급 중에 출전 수당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이러면 차라리 아예 안 뛰게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아끼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뛴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전력의 상승이 아니라면 그렇지. 돈만 나가는 꼴이 돈만 나가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야 이거 10만 파운드 더 줘야 돼. 이것도 저는 고려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네. 어쨌든 계속 진짜 너무 안 쓰고 있잖아. 나가 떨어지게. 그래. 지쳐 나가. 이러다 나가라. 그런 그러니까 아예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얘는 매각을 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 달 기다리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러면 새롭게 이제 겨울 이적생이 열리니까. 근데 사실 외질이 본인 나 계약 남았으니까 끝까지 남을래 하는 것도 본인의 계약 준수니까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네. 근데 반대로 아스날도 그래? 그럼 우리는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아스날에서 그건 해준 게 있었던 좋은 선수였는데 마무리가 너무 안 좋네. 마무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아서 저는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지를 그래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해요. 그렇지. 왜냐면 아스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성적이 좋으면 야 외지 죽음만 받아 처먹지 말고 꺼져. 그렇게 할 거야.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야.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야 외질이라도 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반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나가 쓰면 더 나가 근데 그에 대한 실력은 안 나와 근데 또 뭐 축구 외적인 얘기는 겁나 해 그러니까 피곤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복합적으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가야겠네 지금 상황. 개인적으로 외질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FM에서도 존나 안 팔리더라고. 왜? 주급이 비싸거든. 안 팔려. 거기서도 안 팔려? 존나 안 팔리는 거야. 사갈 텐데. 그래서 막 주급 보조, 막 임대후 이적 글을 달아내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이게 FM이 현실 반영인 게 실제로도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팔렸거든. 소크라티스는 결국에 본인이 나가려고 그랬다가 이게 나가리가 되게 아쉬운 건데 이 아저씨는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계약이 남아있는 거니까. 미치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2022년에 너무 오래 남았어. 너무 오래 남았어. 2022년. 1년 반 남았어. 네. 어떻게 될지 몰라. 2018년에 재계약을 한 거라. 이러다가 또 존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막? 막 1년 남았는데. 뭐 아니 막말로 모르겠다. 사실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라도 해서 그거라도 메꿔라 그냥.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것 같지 않아 보여. 높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네. 답답하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다. 근데 되게 복합적이네. 네,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구단주라면 졸라 짜증날 것 같아. 그래 구단주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어. 내가 구단주인데 밥 먹다가 누가 저 근데 왜지? 야! 야 몰라! 요즘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밥맛 떨어지게 이러다가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새끼야 밥맛 떨어져 진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에이씨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외질도 본인은 나는 나름대로 헌신했다. 근데 왜 나를 빼냐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뭐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닌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정말 외질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맞아. 예, 그렇습니다. 네.